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사건입니다. 하이브 카카오의 SM 인수전. 많은 관심을 받다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근데 이게 정말 끝난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이야기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과 중간, 그러니까 마지막도 이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윤하 음악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아까 앞 코너에서 미디어톡에서 문희정 평론가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 뭐냐면 영국의 공영방송사 BBC 앞에는 조지 오웰의 동상이 있는데 그 앞에 자유란 모름지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권리다라는 말이 진정한 자유다. 이 말씀을 문희정 평론가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다. 꼭 부탁을 해서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SM 인수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쩐의 전쟁이다. 각각 몇 조, 1조 이상이 들어가는 쩐의 전쟁. 거의 뭐 2조 가까운 인수 비용이 들어가는 쩐의 전쟁이다라고 했는데 SM 인수전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지금 매듭 지어졌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박신홍 평론가님.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15만 원 공개 매수를 제안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역 공개 매수에 나올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뭐 18만 원 공개 매수 확률도 있고 그래서 하이브가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게임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네. 3월 10일 정도에까지만 해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업계를 돌면서 지분 매입을 위한 실탄 문의도 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날 오후에 카카오 측에서 아마 하이브에 전격적으로 협상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협상 제안 내용 중에서 하이브가 역 공개 매수를 제안하면 네. 우리는 2차 공개 매수를 그 위에 또 얹겠다. 카카오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이브가 12만 원 네. 하니까 카카오가 카카오가 15를 받고 냈죠. 15만 원으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그걸 받고 또 가면 또 하면 우리는 무조건 또 한다. 계속 레이스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하면 또 한다. 우리는 영원히 간다.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이브 측에서 고심을 한 것이 저 정도로 의지가 강하면 결국에는 이제 돈 싸움인데 돈 싸움에서는 카카오한테 안 돼요. 카카오한테 돈 싸움으로 안 되죠. 안 되고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내부에서 고민을 좀 했겠죠. 네. 그래서 출혈 경쟁 어느 정도까지에서 잘라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방시혁 의장이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10일 일요일에 네. 각각 보도 자료를 내고 하이브가 최종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포기한다. 네. 그 대신 SM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협력한다. 이 정도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인수전은 일단락된 걸로 일단 그래서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자 카카오 승 하이브 완패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게 경영권만 보자면 카카오가 진 것처럼 보이는데 카카오가 이긴 것처럼. 카카오가 네.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면 카카오는 SM을 속된 말로 먹었는데 네. 하이브가 얻은 건 뭐냐라고 그렇지. 했는데 플랫폼을 협력하겠다. 이게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40대 50대들 입장에서는 플랫폼 협력? 이게 무슨 얼마나 돈이 된다고 하이브가 지금 한 5천억 일단 갖다 넣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5천억 넣고 플랫폼 받으면 이게 진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플랫폼이 뭔가요? 우리 김윤아 맞아요. 평론가님. 그냥 플랫폼이라고 들으시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저는 네.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앞에 팬이라는 단어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 플랫폼. 팬 플랫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뭐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네. 약간 가상 공간에 전 세계 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BTS 팬들, 네, 다 모일 수 있는 SM 팬들 다 맞아요. 모이는데.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뭐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가치가 얼마나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나가 상당히 네. 좀 가공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모이기 이전에 사실 이 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 3년 사이 특히 코로나 시기 동안에 케이팝 씬에서는 가장 좀 효자로 이야기가 되던 그런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팬 플랫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온라인
온라인에서 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도 해외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팬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팬들이 그곳에 모이고 아티스트는 그곳에서 뭐 온라인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부분이 아티스트와 1대1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팬 플랫폼에 들어있으면서 그 부분들이 상당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K-팝 씬의 아주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걸 온라인으로 옮겨서 유료로 이제 일정 구독료를 내고 아티스트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실은 뭐 이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어유 버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버블이라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어요. 위버스는 보니까 하이브하고 네. YG. 들어가 있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YG뿐만이 아니고요. 예. 지금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거의 80여 팀 정도의 팀들이 입점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 또 YG를 대표하는 블랙핑크, 그러니까 해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두 팀이 위버스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제레미 주커 같은 그냥 지금 전 세계 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해외 팝스타들까지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글로벌하게 하이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지금 전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SM이 가지고 있는 버블이 지금 이제 플랫폼 협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들어간다 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이 SM의 디어유 버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 3년 동안 SM의 가장 알짜배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팬 플랫폼이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위버스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은 버블에 흡수됐습니다만 유니버스라고 하는 또 이제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곳들 가운데서 유일한 상장사였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영업이익만 163억 원 정도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롭게 위버스와 함께 합쳐진다? 엄청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게 저도 그 궁금해서 이걸 찾아보니까 네. 작년 그러니까 위버스 즉 하이브와 YG, 하이브가 운영하면서 YG 소속 아티스트들까지 다 들어와 있는 데는 네.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700만 명, 맞습니다. 위버스가. 그다음에 작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2,21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1대1 소통을 위한 이야. 구독도 있고요. 온라인 공연도 하고요. 머천다이즈, 그러니까 물건도 팝니다. 그냥 유니버스가 안에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팬 맞습니다. 유니버스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하이브가 운영을 한다.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할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법률적으로 비밀 협약이 걸린 것 같아요. 비밀이다. 어떤 식으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추후에도 아직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처럼 위버스 월간 이용자가 뭐 700만 명이고 지금 제가 가진 자료랑 약간 다르지만 네네. 3분기까지 매출이 제가 볼 때는 4천억이에요. 4천억. 네, 위버스는. 그다음에 버블은 유료 구독자만 120만 명이고 네. 같은 기간 매출은 한 500억이 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두 플랫폼의 가치는 그럼 얼마냐? 가치. 업계에서는 한 4, 5조 이상으로 봅니다. 이게 예, 가치가. 이 플랫폼의 가치가요. 야, 이거 참 예.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예. SM 인수를 마무리하면 SM의 가치도 있지만 예. 그 버블까지 통합해 가지고 단일 플랫폼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K-팝을 좋아하는 모든 팬덤은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플랫폼 때문에 SM의 인수에 뛰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노른자 중에 노른자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완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젖잘쌉니다. 젖잘싸. 그런 졌지만 얘기 잘 많이 하죠. 싸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업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일단 약간 비밀이 걸려 있지만 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네.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그 위버스 플랫폼에 예. 드디어 이제 SM의 스타들이
입점을 하는 시나리오. 하이브 입장에서는 최상이죠. 네. 에스파나 NCT 같은 유명 스타들도 이제 위버스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네. 아니라면 이제 버블에 하이브도 수익을 쉐어하는 방안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는 네.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SM이 갖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광야가 있거든요. 네, 또 있어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협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어쨌든 예. 그런 새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가 4조 5조 원 가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아저씨라 그런지 전혀 모르던 세계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 돈으로 네. 환산해서 그렇긴 한데요. 결국에는 하나의 플랫폼에 전 세계에서 케이팝을 사랑하고 특히 유료로 무언가를 구매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생각하면 네. 사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뭐 돈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그들이 모여서 내는 어떤 문화적인 시너지 같은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K컬처, K팝과 관련 머천다이징 즉 상품 판매하는 것도 굉장한 그 매출 신장의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네. 그렇네요. 머천다이징. 그러면 자 이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각자 뭐 젖잘싸 한쪽은 뭐 씁쓸한 승리 돈이 사실은 카카오에서 인수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4-5배 이상 더 많이 들어서 경영권을 잡았기 때문에 씁쓸한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남은 사실은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저는 지난번에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가 왜 이렇게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즉 전환사채 발행했던 거 신주인수권. 그것도 이제 정부 그 법원으로부터 야 중단 니네 잘못했어라고 중단됐죠. 그다음에 시세 조정 혐의도 받고 있어요. 네. 주가 조작 그 12만 원에 하이브가 그 공개 매수 하겠다니까 시세를 조정해서 12만 원 이상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거 카카오 쪽에서 한 거 아니야? 또는 자회사에서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백기사가 있어? 이것도 지금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남은 문제가 그거. 그다음에 하이브가 SM 지분을 15% 정도 갖고 있는 거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이수만한테 돈은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죠. 이수만 총괄에게. 네. 남은 문제들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저는 사실 이번 그 SM 인수전을 자본주의 쇼를 전 국민이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기업을 예. 유명한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얘기를 예.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봤는데 예. 이런 재밌는 쇼를 정말 재미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룰이 잘못되거나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한다거나 하면은 볼 맛이 안 나잖아요. 네. 방금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쇼가 정말 재밌는 쇼가 되죠. 그런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먼저 카카오가 3자 배정 신주 전환사채를 발행받았어요. 예. 법원에서 무효 판정이 나왔죠. 예.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주주에게 해를 끼쳤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결정한 경영진이 그 이후에 책임을 안 지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인수전이 끝날 때까지 지금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도. 예. 그렇죠. 이사진이 바뀌는 거는 이달 말에 있는 주총에서 바뀌는 네. 거니까. 그런데 카카오 측에 있었기 때문에 예. 여전히 뭐 어떤 식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주주에게 큰 해를 끼친 경영진이 계속 남아 있는 문제. 아무런 네.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다 기억하시겠지만 2월 16일에 대량 매집이 한번 나왔거든요. 800억 가량. 예. 그게 카카오의 우군인지 아닌지 시세 조정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예.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그렇죠.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 못 하도록 일부러 그렇죠. 주가를 띄운 거 아니냐. 예. 예. 그다음에 공개 매수 중에 예. 공개 매수 기간 중에 SM 경영진이 난데없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합니다. 예. 1년 아니 몇 달 동안 안 하던 자사주 매입을 그때 발표해요.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있는 주식을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예요. 네. 주가 가치를 올리는 거죠. 예. 이런 발표가 공개 매수 중에 계속 나옵니다. 와, 그것도 그리고 카카오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갑자기 공개 매수 기간 입장을 바꿔서 앞으로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발표합니다. 네. 카카오가 만약에 공개 매수에 대응하려고 그랬으면은 깔끔하게 역공개 매수를 제한하면 되는데 역공개 매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거 끝나면 우리가 공개 매수 할 것 같은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공개 네. 매수 방해 행위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8일 마지막 날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죠.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 이때 1,300억 이상의 카카오엔터에 대량 매집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 누가 봐도 시세 조정처럼 보이죠. 이 부분 반드시 짚어줘야 되고요. 또 행동주의 펀드도 여기서 이번 사태에서 키를 많이 주고 여러 온라인 가지 파트너스. 많이 행동을 네. 했는데 여러 방송에 나와서 우리 카카오랑 편 아니다. 그래놓고 같은 편이던데? 그래놓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건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30만 원까지 가는 주식이니까 지금 팔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아니, 오늘 11만 1,600원이에요. 예. 오늘. 그러면서 카카오의 9만 원 3자 배정은 별로 비판을 안 해요. 예. 예, 이런 식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대량 매집 또 예. 공개 매수 방해, 시세 조종,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신주 발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줘야 자, 됩니다. 경영권 분쟁 있을 수 있습니다. M&A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룰,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룰을 어기는 행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예. 자, 네. 이게 지금 요렇게 하이브와 SM이 요렇게 이제 뭐 한쪽은 젖잘싸 한쪽은 이렇게 경영권을 카카오 어쨌든 쪽이 경영권을 가져갔죠. 어쨌든 가져갔어요. 네. 향후 K-팝 무대에서 이게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물론 뭐 이미 설명이 대부분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젖잘싸의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플랫폼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인수전이 계속 이어질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SM을 인수하면서 뭐 카카오엔터에 힘을 좀 더 실어주면서 연말에 네. 이제 뭐 상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번에 인수 경영권 이제 확보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계속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IT 기술과 그리고 SM이 가지고 있는 IP와의 결합으로 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조금 겉에서 보기에는 우선은 좀 윈윈했다는 이미지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뒷맛이 지금 계속 좀 진행되어야 하는 이야기도 많은 상황이라서 예. 약간 어제 방시혁 의장이 뭐 하이브스럽지 않아서 이제 이 게임에서 그거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하이브스러움은 무엇일까? 네, 이제 빠져나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게 그렇게 뭐 돌려서 이야기하는 안에서는 약간 좀 모양새가 이제 우리가 원했던 인수의 방향 혹은 좀 긍정적이고 아티스트와 팬을 고려한 방향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빠져나왔다 같은 느낌으로 언급을 한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약간 뭐 지금 상황은 현 상황은 두 회사에게 알겠습니다. 괜찮긴 하겠지만 좀 모양새가 아직 깔끔하진 않다. 예,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하 음악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